히사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주일 히사모의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텍사스가 비상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텍사스의 수돗물에서 뇌를 먹는 아메바가 검출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아이가 숨졌고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텍사스 지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두 가지의 영상을 차례로 보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뉴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텍사스주의 수돗물에서 뇌를 파먹는 아메바가 검출돼 시 전체에 수돗물 금지령과 재난 사태가 내려졌습니다. 6살 아이가 두통을 호소하다 숨졌는데 아메바가 발견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던 6살 크리스토퍼는 지난 3일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Was vomiting and throwing up and still the headache. But I mean, kids get sick. That first head CT that they did on him did show the brain swelling. 두통 닷새 만인 8일, 크리스토퍼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머리에선 뇌 먹는 아메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가 발견됐습니다. 오염된 물에 기생하다 코를 통해 뇌에 침투한 뒤 세포를 파먹고 뇌를 붓게 합니다. 감염은 드물지만 치사율이 97%에 이릅니다. 수돗물 검사 결과 11개 샘플 중 3개에서 아메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는 수돗물 사용 금지령과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Something in our system? Did we have a cross contamination somewhere in our system, or could it be wells as well? 2015년에도 텍사스주에서 14살 소년이 이 아메바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따뜻한 물을 좋아해 기온이 높은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주에선 해마다 피해자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아메바입니다. 아메바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단세포 생물, 단순함, 보통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실제로 보기에도 조금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건 때문에 아메바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른바 뇌 먹는 아메바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14살 소년이 호수에서 수영훈련을 한 뒤에 뇌 먹는 아메바에 감염돼서 결국 숨졌습니다. 또 지난달 초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한 남성이 호주에서 수영한 뒤에 뇌 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역시 숨졌습니다. 지난 7월에도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여성이 같은 증세로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단순한 생물의 대명사로 통용됐던 아메바가 한순간에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뇌 먹는 아메바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신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뇌 먹는 아메바라고 불리는 파울러 자유 아메바. 주로 호수나 연못 등 민물에 살면서 주변 환경에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감염 사례 대부분이 여름철 물놀이를 하다 감염된 경우입니다. 이 아메바는 코로 들어간 물을 따라 인체로 침투합니다. 코의 점막을 뚫고 들어간 뒤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하는데 뇌에 침투해 뇌 조직을 괴사시킵니다. 능동적으로 아메바가 코 점막을 뚫습니다. 그래서 후신경을 타고 전뇌, 그러니까 뇌의 앞쪽에 가서 수막이라는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을 침범하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심해지면은 뇌 실질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뇌를 괴사시키는 무서운 질병이 되겠습니다. 아메바가 뇌 속으로 침투해 활동을 시작하면 환자는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으로 최대 열흘 이내에 사망에 이릅니다. 초기에는 미열과 몸살 깨서 꼭 감기로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조금 심하면 이제 두통과 발열이 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더 진행돼서 아까 얘기한 수막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수막내음이라고 하는데 수막내음이 되면 이제 목이 뻣뻣해지고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는 거죠. 특히 지난 50여 년간 미국에서 보고된 133건의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 사례 가운데 생존자는 3명에 불과해 치사율이 약 98%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재는 항상 같이 온다고 하지만 뇌를 먹는 아메바까지 정말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요, 이것은 텍사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출몰했던 사건이에요. 캘리포니아 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지역도 특별히 어린 아이에게 이런 일이 치명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수돗물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먼저 하늘나라로 자녀를 떠나보낸 어머니 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RIP. 더욱더 긴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방어막을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남미 지역도 코로나 때문에 비상입니다. 심지어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콜롬비아라든지 페루 지역도요, 코로나 확진 환자가 8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지역도 누적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대법관 자리를 강행했습니다.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 임명한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7남매를 둔 정말 슈퍼 우먼이시고요. 이 베러 판사라는 분인데, 근데 지금 보수화의 법관입니다.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실 균형 잡힌 사법부를 두는 나라는 보수와 진보를 반반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건데, 이번에 임명을 강행한 대법관이 보수화 판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액션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저지 지역에서는요, 미국에서 최초로 비닐봉지, 플라스틱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종이 봉투까지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발의했습니다. 목적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비자, 미국의 학생 비자를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최대 2년까지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뭐 유학생 신분으로 처음 미국 온 저도 이 학생 비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데 2년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필요할 시에는 연장이라든지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 여기에 대한 지금 룸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인들도 많이 살고 계셨던 이쪽 지역 오렌지 카운티 요르바린다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BLM 시위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요. 차량을 돌진하면서 부상자도 속출했고요. 지금이 그럴 땐가 싶습니다. 시위대를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오렌지 카운티 어렵게 지금 리오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양쪽 시위대에서 주장하는 바 알겠는데 지금은요, 이런 액션이 계속되게 되면 다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좀 더 지혜로운 시위 문화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아이오와주에서요, 오토바이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있어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새 좀 시원하던 이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기점으로 다시금 100도대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산불 쪽에 행정부에서 정전을 하냐면요, 전기 불꽃 때문에, 이게 전기 불꽃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전기 수요가 많아지면, 그러면서 그 전기 불꽃의 스파크 때문에 산 위에 세워진 이 전기 송신소, 전압선이죠. 그 스파크 때문에 불이 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좀 돈을 들여서 저게 산 위가 아니라 땅 속으로 저걸 묻는 거 좀 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얼바인 지역은 뭐 어소시에이션 피가 워낙 비싸고 동네가 좀 부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송전소 같은 것을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땅 밑에 다 이렇게 다 밑으로 심어가지고요. 몇몇 지역엔 좀 있긴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차라리 그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맨날 불나는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풋볼 관람석에서 마스크를 거부한 여성이 있었어요. 쓰라고 했는데도. 역시 오하이오주입니다. 오늘 오하이오주 계속 등장하네요. 그래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버렸습니다. 이 여자한테. 그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체포한 흑인 건간을 향해서 인종비하 욕설 전화를 해서 논란이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 정신병자네요. 감옥에 넣어야 되죠. 끝날 때쯤에 멍멍이가 한 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승용차에 소총, 권총, 산탄총, 무슨 뭐 총기 판매상인가? 인상도 더럽습니다. KKK단으로 보이는 미국 백인 우월주의자가 차량에 무기를 잔뜩 싣고 또 경찰과 맞섰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일이냐면 캘리포니아주 템플턴에서 있었어요. 결국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졌는데 압수한 무기를 보니까 이야, 사진 보여드릴까요? 대박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은 코로나와 함께 총기 때문에 멸망할 것 같습니다. 총기 소유에 대한 이제 정치인들 후원자금 그만 받아 드시고 많이 받았으니까 총기 사용 금지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미국은 총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총기 때문에 망하고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기후 때문에 망하고 망하지 않는 게 없네요. 추신수 선수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슬라이딩으로 인한 오른쪽 손목 부상으로 정기리그 경기가 2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선수생활 이제 올해까지가 텍사스와의 계약이 마무리가 되는데 본인은 한 2년 정도 더 뛰고 싶어하고 뛸 체력적인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재계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의 삼촌인 박정태 옛 프로야구 선수가 있는 롯데로 복귀해서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은 아직까지는 한국에 복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차피 2년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연봉과는 상관없으니까 좋은 마무리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는 추신수 선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벨기에 공주가 굉장히 핫합니다. 벨기에의 실질적인 공주, 벨기에에는 국왕도 있고 아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벨기에는요, 뭐 국왕이든 누구든 서민이든 다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벨기에 공주가 똑같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군사훈련을 받는 장면이 계속해서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사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멋지죠? 그래서 이 훈련을 모두 이수한 벨기에 공주, 블루 베레모, 군복 입고 박박 끼던 벨기에 공주 블루 베레 썼다라고 세계 언론들이 찬사하고 있는데 참 멋집니다. 참 멋집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흑수저들과 동일하게 저런 모습을 보이는 저 벨기에 공주, 대한민국의 수많은 재벌가와 금수저로 태어난 이들 보았는가? 이게 진정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다. 아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이거 아침부터 답답하면 안 되는데. 어저께 저녁에 우리 희사모의 첫 번째 주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주공 1기 라이브 2시간 동안 이빠이 채워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멍멍아 조용, 저희 불도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뭐 이 스타디 모임에 좀 참석하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죄송합니다. 1기 스타디 모임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중간에 매기가 투입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2기는 언제 시작하느냐 예정이 없고요. 일단 1기 분들이 10주 동안 얼마만큼 열심히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한 번의 공부를 마무리가 될지 계속 이어갈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사모 정기구독 하셔야 된다니까. 매일매일 뉴스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된다니까요. 어찌 보면 이번 40여 분이 지금 40분이 좀 넘으시거든요. 50분 가까운 되는 분이 첫 번째 스터디 그룹에 합격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죠. 희사모를 사랑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저희의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여러분에 대한 작은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굉장히 뿌듯하고 기쁩니다. 분가한 우리 미주놀 사이트, 주식 전문 사이트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예, 이 미주놀 사이트 영상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어저께 수업했던 영상에 대한 거는 저희가 미주놀에 올리도록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사모 사이트도 올라가 있긴 한데 미주놀에 저희가 편집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 다저스가 진출한 데에 이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데에 이어 LA 레이커스 이번에 챔피언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소원 푸나요? 지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금 점쳐지긴 하고 있는데 저도 농구 경기를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챔피언 결승전에는 항상 단기전에는 여러 변수들이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배우 다케우치 유코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자살을 했네요. 지금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아직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자살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도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데 8개월 된 아들이 있답니다. 저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최근 일본에서는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한국과 함께 자살 급증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본인의 생명을 끊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얼바인과 가까운 데 사는 LA 에인절스,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NOM 에인절스라고 그랬죠. LA 에인절스 이번에 포스트 시즌 탈락했습니다. 대표적인 메이저리그 강타자인 마이크 트라우트 좌절감만 쌓여간다 그러는데 오타니가 너무 부진했고요. 결정적인 페이는 작년에 유현진 선수를 안 잡은 거지. NOM 에인절스가 유현진 선수를 잡았어 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지. 순간의 선택이 바로 좌절감만 쌓이게 하는 겁니다. 안타깝고요. 김강현 선수가 뛰고 있는 세인트 루이스 오늘 경기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을까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세 팀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하긴 하거든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손흥민 선수 어제 45분만 뛰었는데 무려 골대를 2번씩이나 강타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지금 바닥을 박박 기고 있거든요. 펄펄 나는 사람 딱 2명입니다. 손흥민, 케인. 알리가 지금 뮤리뉴 감독과 불화설 때문에 지금 떠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어려운 때에 저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멋진 아들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라이브 때도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사모 팀장님과 스태프 여러분께 새로운 아이디어로 저희들을 긴장하게 하시고 늘 신선함으로 기쁨도 함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온 지 18년이 되었지만 늘 이방인이었는데 히사모를 통해 한국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히사모 가족이 되어 외롭지 않습니다. 어느덧 2020년 9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다 보면 12월이 곧 올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을 때 미리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드립니다. 가로치고 계획하고 계시리라 믿고 1년 동안 히사모를 통해 받은 것이 많습니다. 편안하게 저는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한편의 방송이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늘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3달 동안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다가오는 환절기에 건강 잘 지키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응원합니다. 윤희서 히사모 가족님께서 저희를 격려하는 손글씨 카드와 함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 참 고마움을 표하고 계시는데요. 히사모의 스텝진을 대표해서 팀장인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행복했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모습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보다도 더 메머드급 유튜버들도 있고 더 잘하는 기사들도 있고 더 잘하는 채널도 있지만 저희는
한국의 아마로 분들을 돕기 위해 시작했던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미국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매일매일 달려오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여전히 아마추어고 앞으로도 아마추어겠지만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블루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너무 힘드시고 너무 외롭고 너무 답답하신 분들 혼자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히사모로 카톡으로 연락 주셔서 정말 어려울 때 저희가 함께 여러분의 곁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사모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히사모는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히사모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죽어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최소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한다면 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늘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광고 붙이고 유튜브로부터 돈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임을 알기에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아메바 때문에 힘들고 산불 때문에 힘들고 희망이라고는 도통 찾아볼 수 없는 이 때에 그러나 함께함으로 인해서 히사모의 얼굴을 통하여 희망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고국뉴스 이어지겠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 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와 군사통신선 재가동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열린 자세로 함께 사실관계를 밝혀내자는 건데 공식 요청 이후 분석합니다.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가 있기 전인 오늘 오전 북한은 우리 함정과 선박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도 시신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과 해경은 정상적인 수색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초 방한 예정인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비슷한 시기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첨예한 미중 갈등 속 방한 배경 짚어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낸 가운데 내일부터 2주간의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개천절 등에 예고된 집회에 대해 일절 허용하지 않으며 시도 자체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